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당한 진짜 북한 이야기 황진의 방송 시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에. 되게 오랜만에 네. 왔습니다. 예. 아, 그동안 사연이 있어요. 예, 저기 스튜디오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 스튜디오를 다시 그 장만하느라고 네.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아, 좀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 네. 다시 시작하면 네.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그럼 오늘의 주제 요즘 핫합니다. 예, 그런데 상당히 중요하고 또 그리고 여느 때 같지 않던 그런 반응들이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네. 몰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 주제예요. 오늘의 주제는 임지연은 네. 진짜 간첩인가? 남편 사이에서의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특히 불이 꺼진 차례 찬방에 혼자 들어와 있을 때는 조국에 대한 생각, 고향에 있는 부모에 대한 생각으로 가슴이 아팠고 매일매일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국 앞에 있은 제가 너무도 크고 너무도 두려워서 감히 조국으로 돌아올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나는 내가 지은 죄를 죽어서도 조국에 가서 책벌을 받고 죽자. 정말 보고 싶은 어머니 아버지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그렇게 보고 죽더라도 그렇게 죽자. 이런 생각으로 조국의 품에 돌아왔습니다. 임지연 씨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 있어요? 예, 뭐 일단 저는 대박, 진짜? 그러니까 임지연 친구가 첫 모란봉 클럽 출연한 날이 12월 24일 날 녹화하는 날이었거든요. 네네. 23일 날이었나. 근데 그 첫 녹화를 저도 같이 했었어요. 아, 같이 했어요? 네. 그래요? 군인 그 군복 입고 하신. 예, 포부대 사령부 네. 출신이라고 옆에 앉았었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 폭풍군단 출신이냐고 해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폭풍군단. 예, 네. 친구가 우리 군단 덕천 승리산 본부 무전수로 교환수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얘기하는데 참 친구가 이게 좀 생기 발랄을 넘어서 좀 뭐라고 할까 쾌활한 좀 진짜 천진난만. 밝은 예, 애. 어떻게 한마디로 그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정도. 예. 4차원. 아이가 되게 밝고 막 그러니까 농담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 같으면 아니 내가 이 말을 보단 지나간다. 예, 지나갈 정도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는 것도 재지를 않고 그냥 막 얘기를 던지더라고요. 참 재미있고 참 당돌하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깜짝 좀 놀라기도 하고 예쁘게 생기고. 예, 또 네. 하는 것도 이쁘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그렇게 예. 그거 다예요? 그리고 아니 뭐 뒤풀이라기보다 끝나고 뒤풀이. 그러니까 녹화 끝나고 다 이렇게 모여서 뭐 식사도 같이 하고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자꾸 옆에 와서 이렇게 뭐 그 잘 알고 지내자고. 사교성이 좀 있구나. 예, 사교성이 되게 알고 지내자고. 예, 그리고 그때가 그 친구가 아마 네. TV는 첫 출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 후로 뭐 제가 잘 보진 않지만 남남북녀나 뭐 잘 살아보세 뭐 이런 쪽으로도 많이 나왔다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아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저도 모란봉 클럽에 출연했지만 제가 사회인가 출연했는데 한 번도 걔하고 만난 적은 없는데 갑자기 검색어 1위에 이틀 동안 아까 오르는 이번 거예요. 일과 관련해서. 예, 이번 일과 관련해서 그냥 다 주축이잖아요. 그렇죠. 뭐 기사들도 다 주축이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주축이잖아요. 우리가 같은 탈북자로서. 근데 걔는 간첩은 아니에요. 예, 저는 간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너는 또 어느 만큼 잘나서 인심 먹은 거. 근데 북한에서 간첩은 기준이 있어요. 김연희 씨 정도 돼야 간첩으로서의 맞아. 기본 그런 칼기, 예, 북한에서 우리가 내가 인정하는 사람은 예, 그건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말하면 간첩이지만 북한에서 말하게 되면 억가보다도 더한 정찰국 소속이잖아요. 거기 들어가자면 표준 키가 있어요. 그래도 적어도 160 이상이야 되고 비주얼이 그 정도 돼야 되는 거. 그래 우리나라에 막 언론들이 막 대북 간첩 여자들이 많이 출연하잖아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 애들은 간첩이 아니라 간첩이 지나간 자리를 밟고 간 애들이에요. 진짜 아니에요. 김연희는 간첩이. 근데 일단은 임지연이라는 애가 키가 작아요. 그러니까 걔는 솔직히 말하면 제 생각인데 그냥 저도 여러 가지 저도 기자다 보니까 여러 정보를 제가 들은 정보는 그거예요. 중국에 남자친구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 때문에 계속 중국을 들락날락 했어요. 근데 그
제 생각인데 그쪽에서 말하게 되면 그 남자가 중국에 한 명이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남자 문제가 좀 있었대요. 그래서 그쪽에서 어떻게 이렇게 막 약간 그런 좋지 않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중국 사람들은 꼬장을 잘해요. 맞아. 예, 그래가지고 그 선에 걸려서 그 여자는 솔직히 말해서 막 여러 가지 주축들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자발적으로 걸어가진 않았어요. 아, 그럼요. 예, 그거는 근데 그냥 100%예요. 중국에 자기 개인적인 네. 일로 갔다가 북한 보위부 덫에 걸려서 끌려간 거예요. 저는 그냥 일단 제 생각은 이래요. 그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그 주선아 씨는 북한 관련 전문 기자입니다. 그래서 네. 북한과 전문 전화를 하고 동향 파악하고 기사를 쓰는 것이 직업이에요. 그리고 저는 전문 북한 주민들을 구출하는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계속 전화를 하고 있고 지금도 오늘 아침도 단체톡에 제가 올렸잖아요. 지금 네. 사람 이렇게 예. 네. 지금도 많은 뭐 사람들을 구출하고 있어서 계속 전화를 하고 여기저기 많이 알아봐야 되고 뭐 이런 직업이어가지고 뭐 임지연 씨에 대해서 정확히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는 못했지만 네. 예, 상황을 거의 비슷하게 맞출 수는 있습니다. 예, 네. 그런 자신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언론에 나오는 얘기들 보면 어디서 들었다, 소식통이다 하는 게 너무 앞뒤가 맞질 않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유미 씨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저도 저는 임지연이란 그 친구를 한 번도 본 적은 없고 그 친구랑 이렇게 같이 오는 과정에서 아는 친구는 알아요. 근데 같이 오는 친구. 그렇죠. 근데 말 그대로 오빠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발랄하대요. 예. 그리고 대인관계도 뭐 발랄하니까 괜찮고 좋고 좀 사차원기가 좀 있는 거는 맞고 그런 그 정도만 알지 막 우리가 자본주의 물을 먹어봐서 알잖아요. 네, 그쵸. 뭐 자기 발로 갔다는 사람도 있고. 예, 근데 저는 100% 납치됐다고 보거든요. 예, 납치예요. 진짜 100% 납치됐다고 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이렇게 밖에 나가다 보면 요즘에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나 안 오던 문자도 안 오던 사람한테서 문자가 와요. 임지연이 갔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예, 맞아. 여전히. 네, 갑자기 그래가지고 무슨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나는 아니 그게 사람이라는 게 어떤 이유든지 뭘 하든지 심지어 살인을 해도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살인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정신병이면 그 정신병인 것도 이유예요. 살인하는 것도. 그 사람도 그 임지연 입에서 어떤 말을 나오기 전에 다 추측이고 다 어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욕하는 게 그거예요. 무슨 뭐 어떻게 하고 가고 여기서 다 돈을 받고 뭐 어쩌고 거기 가서 여기를 또 비방한다 막 이러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안타깝고 그 그쵸, 친구에 대해서 안타깝죠. 안타깝고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그 친구가 무슨 성인 비디오물을 무슨 뭐 찍었다. 찍었다라고 해가지고 막 영상도 기사도 돌고 있어요. 영상도 많이 돌고 돌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뭐 그 사람도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강압적이든 어째든 자기가 어떻게 해든 그거를 찍은 거겠 찍을 수 있어. 만약 네. 찍었다고 가정을 할 때. 그리고 나는 그 친구한테 잘못된 게 뭐냐면 내 그런 걸 했으면 방송에 나오지 말았어요.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맞아요. 솔직히 그래. 그냥 조용히 그걸 해 먹으면 되지.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요. 나는 그거를 솔직해. 했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좋다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했으면 나오지를 말았어야지. 솔직히 얘기하면 저희가 안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 솔직히 이미지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막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이제 탈북자들의 이미지가 또 나빠지고 네. 방송에서도 또 이렇게 하고 막 요즘에 방송에서 난리도 아니잖아요. 또 아까 좀 전에 보니까 뭐 오다가 잡혀가지고 일가족 5명이 약을 먹어서 예, 자살했다고 자살했다. 그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북한이 그 고문이 얼마나 심한 거를 우리는 잡혀간 사람들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자가 다시 갔다는 거는 말도 안 되고 난 딱 그 여자 임지연 씨를 딱 그거 하고 싶은 거는 그런 걸 했으면 방송에 나오지 말았어야지. 이건 자기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를 위해서도 일처리를 그렇고. 그게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본인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을 수는 있어요. 네, 그쵸. 그래서 인생의 다른 선택은 했겠지만 네. 자기가 죽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었을 거란 예, 말이에요. 그건 맞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예. 뭐 예,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간첩이 아니라는 건 100% 저희 네, 뿐이 아니고 아니에요. 왜냐하면 간첩이. 간첩이면 우리 민족끼리라는 방송 자체가 북한 주민들한테 보이는 방송이 아니고 해외 선전용 그쵸, 그쵸. 방송입니다. 예. 근데 간첩을 해외 선전용에다가 선전을 한다? 차라리 북한 조선중앙 방송에다가 영웅적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맞아요. 뭐 공화국 대성 동물을 영웅이다. 공화국 칭호에 수행을 뭐 이런 아니 식이나 그걸 떠나서 모르겠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뭐 네. 인성, 인물 뭐 이게 다 해서 아니요. 간첩 기준은 아니에요. 신체 지금 검사상. 그 간첩 아닙니다. 저 같은 네. 경우에는 잡혀가봐 북송돼봐서 알거든요. 북송돼서 또 그럼요, 그 알죠. 전혜성 씨, 저기 임지연 씨처럼 잡혀온 사람하고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잡혀온 분하고 같이 있었어요. 한 방에서. 납치된 사람하고 납치된 같이 사람. 있어요. 납치된 천학기 사람하고. 씨라고 2005년도 10월달에 잡혀와서 같이 있다 그분은 네. 총살됐어요 다음에. 근데 뭐 자기는 혹시라도 살려주지 않을까 뭐 했는데 끝내 다 말했지, 그걸 다 말하지. 네. 다 말하죠. 다 다, 말해. 그러니까. 얘기했는데 일단 다 죽였어요. 근데 그것도 보고 또 그때 저는 구타당하고 고문 하루에 한 200~300대씩 고문을 맞았으니까 근데 얘네가 흉터를 절대 안 남기고 아, 때리려고 해요. 그럼요. 왜냐면 그때 또 항상 뭐 보이는 대로 안 유엔법이 때리지. 어쩌고 저쩌고 할 때라 때려도 이렇게 저게 흉터를 안 남기는 거 딱 보니까 아 이게 이게 광대를 보니까 이게 함몰이 됐더라고요. 거기다 안아골절된 상황으로 이게 파랗게 됐는데 이걸 아마 분장을 해서 네. 했다고. 예. 화장을 디테일하게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작에. 딱 봐도 아 이게 부은 얼굴에 뭐 이게 찜질하고 해가지고 이게 없애고 이게 맞아본 네. 사람은 알거든요. 네. 조금 버추면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이렇게 이걸로 안 때리고 이걸로 때려 이걸로. 아. 이렇게 맞았는데 응. 한 46대 47대 정도 맞으니까 응. 대행하면서 솔직히 방송에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하면 대변이 나오더라고. 그 정도 맞으니까 피 하면서 변이 막 나와요. 아, 상처는 안 남. 상처 하나도 아니 조금 부어. 그 정도. 그래서 부었어요. 부었구나. 그냥 조금 부었어요. 붓는데 네, 부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 방송을 하면 뭐 다 아시겠지만 이게 방송을 할 때 여기 그 아마 남한에서 이렇게 방송을 했었다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친구 입 모양이 보니까 벌써 두려움에 뜨는 게 그 자기 했던 방송이 나오니까 이 되게 피하고 싶으면 아 이건 뭐 적들이 시켜서 막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괴뢰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 앞에서 떨지 않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녹화 방송이지만서도 그렇게 떨리는 모습이 그냥 보였을까 하는 느낌이 참 그게 애처롭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채널 A 그 덜짓구 쇼던가 그 네. 네, 그쪽에서 보니까 거기에서 10시쯤 하는. 방송하는데 그래요. 탈북자들이 법을 몰랐기 때문에 아, 그거 진짜 잘못된 거예요. 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갔다가 나 또 다시 맞아. 받아주지 않을까 해서 왔기 때문에 응. 그것 법 준수에 대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지금 진짜 좀 웃기지요. 웃기죠. 근데 아, 나는 근데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은요. 당신네가 북한에 가서 못 살아봤잖아. 우리가 온 길을 못 왔잖아요. 앉아가지고 입만 깔잖아요. 무슨 전문가랍시고 책을 펴놓고 이거나 하고 뭐를 안다고 앉아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아, 직접 겪어보지 못했는데. 지금 아니 진짜 어이가 없. 윤희가 이렇게 나는 화내는 진짜 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진짜 어. 어이가 없잖아. 니네가 겪어봤냐? 임지연이도 뭔가 이유가 있겠지. 에? 사람이 이유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아니, 다 맞아요. 각자가 이유가 있어. 우리가- 앉아서 입만 놀리면서 이것만 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왔는지, 거기 가서 어떻게 고문을 당하는지. 아무것도 몰라.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법을 몰라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이 그 정말 죽음이 지옥의 아가리를 제발로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임지연이란 그 애 하나 때문에 해서 우리 탈북자 전체 이미지가 망가지는 거에 대해서는 화가 나요. 근데 정말 화가 나요, 그 정말. 임지연이란 인간 하나를 놓고 보면 그 애가 왜 성인 녹화물을 찍었는지 이것도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그 애는 팔려왔어요. 2009년도인가 팔려와가지고 브로커 손에 있어요. 브로커 손에 걔는 그냥 물건이에요. 상품이에요. 그냥 천성적으로 밝아. 누구도 자기를 보호해줄 능력이 그렇지. 없는 그런 땅에서 야, 니 가서 오늘이 성인 영화 찍으라면 걔는 저도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나니까 그 애는 초창기에 그걸 찍었겠죠. 왜? 그럼요. 살으려고. 니 진짜 이거 안 찍으면 공안에다 꼰진다? 이러니까 찍었겠죠. 근데 다시 우리나라로 와서 그 애도 인간이에요. 그 애가 과거에 그런 성인 영화를 찍었다 해서 범죄자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성인 채널 많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 그걸 찍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그러니까 거예요. 꼭 탈북자가 그렇게 아, 했다고 일단 뭐 해가지고. 공연 예. 음란죄 뭐 이런 에로 걸 배우라고 해가지고 아마 불렀을 처벌은 거예요. 맞습니다. 아, 처벌은 예. 맞는데 아마 집행유예나 아니면 뭐 벌금 형식으로 해가지고 예. 공연물 음란죄라고 해가지고 처벌은 맞는 게 맞는데 예. 근데 한국에 보면 웬간한 뭐 VJ들은 좀 약간 야하게 옷을 입거나 뭐 예. 이렇게 하는 아니 것도 있고 그게 원래 탈북자가 성인물 찍는 거하고 한국 여자가 성인물 찍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그 차이가 그쵸. 많거든요. 탈북자라는 게 의식이 그러면 있어가지고. 만약 보도할 때 탈북자가 아닌 한국 여인이 성인물을 찍었습니다. 이렇게는 안 말하잖아. 네. 근데 네. 탈북자가 찍으면 탈북녀가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막 소문나면서 다 그런 줄 안단 말이에요. 어쨌든 근데 지금 사회적으로 그러는 건 그거예요. 실제 북한에 갔다가 네. 일부러 북한에 갔다가 가족을 데리고 다시 탈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지금 감옥에 그래서 들어갔잖아요. 갔다가 네. 또 자기가 데리고픈 사람 못 데려오지만 네. 또 일이 안 되니까 또 이따가 또 탈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자, 이 사람들이 언론에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음. 법을 모르기 때문에 제집트 나듯이 자기가 두고 갔다가 오면 받아줄 것이다. 이건데 자 여기서 기본 화나는 게 그겁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우리가 북한에 대한민국 엄연하게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다시 가는 것도 불법이고 오면은 형사처벌 받는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내가 감옥 갔다 오는 한이 있더라도 내 가족은 여기서 살게 해야 되겠다 그쵸. 하는 그걸로 정말 죽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진짜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가는 겁니다. 내가 그냥 감옥 가겠다고 가는 겁니다. 일단 가서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다들 모르진 않는데 요즘 들어서 이거를 이상하게 지금처럼 모르고 그런다. 아니면이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탈북자들을 법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로 네, 만들었거든요. 맞아요. 아까 그 네. 뉴스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무슨 네. 이런 우리가 어리예요? 무슨 관리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요즘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그냥 추측을 해봐요. 추측을 해봤는데 임지연 씨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분명 누군가 한 데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해봐요. 보통 다 탈북 납치돼서 가는 사람들 보면 갔다가 야 너네 엄마다 아니면 너네 뭐 오빠다 사람이 중국에 와 있어. 그러니까 직접 전화 통화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보이부가 있는 거지. 그런 거 많다고. 많죠. 딱 있어서 뭐라고 하냐면 나 네 얼굴 보기 전에는 이 사람들 그렇게 갔대요. 믿지 못하겠어. 너 왔다가 엄마 진짜 중국에 있니? 근데 중국에 있다 지금. 그런단 말이야 옆에서. 근데 그 엄마는 진짜 딸이 와서 데리고 가면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쵸. 예, 왜냐하면 항상 장군님은 용서해 준다고 항상 하고 그러니까. 용서해 준 사람들을 이따금씩 내보낸단 말이야. 진짜 그렇죠. 몇백 명 중에 한 명을 내보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우리도 보고 진짜인 줄 알았지. 오, 용서해 주는구나. 네, 우리 그렇죠. 그렇게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속았을 확률이 크고 그런데 또 어느 언론사에서 확인한 데 의하면 집 키를 책상 위에 놓고 네. 문 열는 상태에서 그렇게 가고 무슨 사채빚도 좀 있고 이런다는 거란 말이에요. 고시텔에 있었는데. 자 이제 여기서 내가 고시텔에 살았대요. 네. 강남역 있었어요. 내가 12번 좋은 거예요. 딱 볼 때 그거예요. 탈북자들이 엔간해서 사채빚을 안 씁니다. 맞아요. 예, 쓰는 사람 한국 사람은 쓰는 아니 거 많이 근데 쓰는 봤는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많이 봤는데 탈북자들은 엔간해서 안 써요. 그리고 그래. 글 쓰기 무서워하고 한국 와서부터 처음부터 교육 받는 게 그거예요. 그거 쓰지 말라. 쓰는 안 순간 돼요, 이런 데. 끝난다. 어쩐다. 그래서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외에 도망가는 사람들. 에쿠스 차를 뽑고 대출 받고 어쩌고 해서 그 돈 다 가지고 해외에 도망가는 탈북자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대출을 받았고 근데 임지은이 같은 경우에는 한 건을 받았어요. 분명 가족과 연관이 있는 거야 이건. 그때는 대출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대출 받아가지고 남자친구가 해가 어떻게 돼서 뉴욕에 와서 다시 어떻게 하면 돈 좀 벌 수 있다. 한동안 벌 수 있다. 와라. 이런 연관이 있지 않았을까. 예. 그러니까 추측들이 되게 많은 게 어떤 다 집은 추측이요. 집도 무슨 이런 데 사는데 외제차 타고 뭐 저축한 게 몇 억이 있고 이거를 사야 하는 사기야, 한다는 사기. 집. 그래서 걔가 그 19금 그거를 찍어가지고 그렇게 벌어가지고 그러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정말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근데 그 여자애를 욕하지는 않거든요. 다만 그 잘못했다는 게 네가 그래 생각이 짧아서 방송 나갔을 수도 있어요. 선택을 잘못한 거죠. 어렸으니까. 생각이 짧아 어렸으니까 그래도 우리한테 피해가 너무 많이 오니까 네, 우리를 보는 눈이 그렇지. 어떤 사람은 어떻게 보는 줄 알아요? 최근에 들은 건데 그래 진짜 삐딱하는 사람인데 그래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뭐 하다가 하는지 어떻게 알아? 쟤도 저거 봐 멀쩡하게 나왔다가 저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난다고. 그러니까 맞아. 부정적으로 보는 게 더 많아졌으니까 나는 그게 타격이 너무 입으니까 그 부분에서 되게 화가 나거든요. 근데 이번에 임지연 사건이 부풀려진 원인이 이게 묘하게 뉘앙스가 겹친 게 5월달인가 경남 사이버 수사대가 탈북 출신의 DJ 성인 DJ를 적발했다. 그래갖고 단연 기간에 1억 얼마를 벌어갖고 외제차 타고 다녔다. 이런 실존 인물이 있었어요. 근데 얘는 임지연이가 아니에요. 그러다 나니까 이게 그게 임지연이다. 그래 사이버 수사대가 그러니까, 그렇게 경찰이 된 아니다. 응. 임지연은 아니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얘는 그러니까 이게 성인 방송이라는 그 공통 분모에서 부풀려진 거예요. 임지연이는 대한민국에 들어오기 전에 팔려가서 중국에서 할 수 없이 어릴 살기 때. 위해서 아. 어릴 때 4, 5년 전에 그걸 찍은 거하고 이거 갖고 겹치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이게 똑같지 않냐 이래갖고 소문이 막 부풀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예. 영상 봤는데 영상 있죠? 네. 네. 그거 왜 가지고 있어요? 제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떠돌더라고요. 어쨌든. 저도 보긴 봤습니다. 봤는데 진짜 어릴 때더라고. 얼굴이 어리잖아요. 네. 19살? 지금 같을 때가 아니고 예. 초리 없을 때 그 중국 쪽에서 어떻게 뭐 강요 당한 그러니까 거 그렇죠. 같아요. 이게 브로커가 중국에 가면 이게 제가 브로커를 해봐서 압니다. 뭐 꼭 인신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북한법은 이미 두만강을 넘겨보내면 거기에 사람을 팔던 한국으로 보내든 무조건 인신매매로 치니까 기란내 및 뭐 인신매매 이런 걸로 해서 잡혔던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 넘어가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가족이 있거나 중국에 친척이 있거나 없으면 어디로 가냐? 하려고 하겠죠. 첫째, 결혼해서 팔려가고. 응. 근데 옛날에는 많이 결혼해서 팔려갔는데 언제부터 뭐가 생기냐면 중국에서 그 청도 아가씨.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화상 채팅하는 걸 만들었어요. 맞아요. 옛날에 이게 막 TV에도 그 나왔어요. 이게 발전이 안 될 때 뭐 이렇게 메신저 창으로 해가지고 뭐 조이 헌팅 뭐 이런 식으로 맞아. 해가지고 원서랑 거기에 막 이렇게. 탈북료를 가입을 시켜가지고 그렇죠. 돈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한 사람당 넘어가면 2만 원을 줬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팔려가는 게. 중국 돈. 그러니까 얘네한테 두 가지를 물어봐요. 너네 시집 갈래? 아니면 팔려갈래? 돈을 여기서 돈을 벌래. 대신 돈을 다 벌고 70%는 자기네가 가지고 30%는 너한테 줄게. 근데 준다는 확률은 없는데 간혹 받아가지고 온 애들도 있고요. 왜냐면 얘네는 거기서 그렇다고 죽여서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다 너네 데리고 온 돈이 2만 원이니까 2만 원을 뽑아야 된다 하고 데리고 있는데 계약을 한대요. 2년 내지 3년. 대신 끝나면 너가 가고 싶은 대로 보내주겠다. 북한 가겠다면 북한 보내주고 한국 가겠다면 한국도 보내주겠다. 실제 그렇게 하다 온 친구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쪽에서 좀 이랬을 수는 있는데 그렇죠. 그게 아마 여기 지금도 영상이 돌다나니까 아마 법에서 뭐 부른다거나 이래서 그래. 뭐 갔는지 뭐 중국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 야 네가 안 하겠다면 되잖아. 여기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 네, 진짜 말이 안 여기 되는 사람들이 거지. 원래 무쟁이. 야 네 안 하겠다면 되잖아 이러는데 때려주지. 팔려갔는데 이미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아닌데. 진짜 상품인데 돈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돈으로 보잖아요. 샀으면 그러면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제 그 경험자 얘기 들어봤는데 못하겠다. 이 사람은 친구 때문에 그냥 속아서 간 거예요. 딱 친구가 가자고 해서 가서 보니까 지금 그 상황인 거지. 근데 너 나와 그러더니 나가더니 강 옆에 가더니 칼을 꺼내는데 그냥 온몸이 무기력해지더래. 칼 꺼내는데 그 자리에서 어두운데 옆에 강이 흐르는데 내가 이제 찔러서 너 이거 던지면 누구도 넘어 참는다고. 그 말에 그냥 알았다고 그냥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릴수록 임지연이 뭐 정도도 하면 또 그 중국에서는 또 굉장히 또 비싸게 불러요. 이렇게 뭐 사람 값으로 말하면 안 되지만 현실이 그래요. 그러면 그런 거는 대체로 중국에서 북한 여자들 사가는 사람들 보면 무슨 장애인, 농부, 네, 농촌에 있는 돈이 없고 돈 많은 사람들은 뭐 지나라 여자들 살지 네, 결혼해서 맞아요. 이런 사람들이 사가는데 또 비싼 가격에 있으면 그거는 없어 사람들이 잘 사가. 걔네는 탈북자들을 굉장히 잘 다루. 정말 다행으로 온전한 집에 팔려가는 면 다행인 거고. 어쨌든 불가피합니다. 반항은 정말 불가피한 거라고 볼 수 있고, 예,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좀 너무 이게 탈북자라고 너무 그렇게 보지 말고 이거 어떻게 보면 인권으로 조금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우리의 후대들이 10년, 20년이 지나서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 가지고 일본에다 대고 막 뭐라고 하는데 정말 여기에 몇백 배의 우리 민족이 중국에 지금 현재도 팔려가고 있는데
예, 이거 지금 우리는 이거를 대책을 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훗날에 먼 훗날에 우리의 후대들이 정말 또 이런 싸움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두고두고 또 중국과 또 그 청산하겠다고 그럴 수도 있고 이건 정말 지금 지난날 일도 중요하고 지금 현재 이 일은 더 중요하다고 예,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자 현재 근데 임지연 씨 방송들을 봤잖아요. 임지연 씨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로 보입니까? 이것도 우리는 이 부분은 방송에서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웅길 씨하고 나는 감옥에 가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고 우리는 상태를 알아요. 보고 이 사람은 어떻다. 어떻게 보여요? 저는 딱 봤을 때 같은 사람인가 할 정도로 무조건 맞기는 맞겠지. 근데 얘네가 보이지 않는 곳에는 때렸을 거다. 무조건 때리는 건 무조건 맞고. 그냥 같은 사람이 맞나? 사람이 어떻게 몇 달 사이에 한 두세 달 사이에 저렇게 변했지? 얼굴이 커졌어. 얼굴이 커지고 부은 거예요. 맞아서. 너무 이게 그런 게 우울해 보이고 부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을 때는 좀 발랄한 이미지고 발랄해 보였는데 거기 가니까 되게 예, 좀 안타깝더라고. 아니 이렇게 눈 밑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좀 퍼렇게 멍물해졌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무대 화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공연 MC를 하다 근데 북한에는 여기서 쓰는 화장법하고 북한 화장법이 달라요. 북한에는 지금도 도랑 화장을 해요. 도랑이라는 게 이게 얼굴을 많이 커버를 잘 해줘요. 근데 이제 그 애를 딱 봤을 때 여기 부분이랑 보게 되면 이게 도랑 화장을 했던데 그 도랑 화장을 콧날도 세우고. 예, 여기다가 이렇게 시뻘건 거 이렇게 턱 해갖고 콧날도 세우고 왜냐면 도랑 화장을 하면 그 퍼렇게 멍이든 게 안 알려요. 그렇죠. 진짜 우리가 공연을 하고 무대 밖으로 나오면 사람들이 이게 누구야 이럴 정도로 이게 얼굴 색깔이 잘 안 알려요. 근데 그렇죠. 걔가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조명도 이렇게 밝게 안 했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밝게 하면 우리나라 TV를 보면 이게 막 손털까지 다 알리잖아요. 근데 걔는 그냥 약간 밝게는 안 하고 이 도랑 화장을 했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맞아요. 사람이 갑자기 얼굴이 빵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내적인 충격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상처 안 나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얼굴이 이렇게 벗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제가 그리고 눈빛이 서 있잖아요. 이제 그 유미 씨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밝고 희망이 넘칠 때는 앞이나 정면을 봐요. 근데 걔는 자꾸 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앞에서 계속 막 압을 가하는 거 같기도 하고 그냥 막 애가 아래를 본다는 건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여 자체가 많이 맞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맞을 저도 수밖에 봐도 이게 없죠. 왼쪽 눈을 보면 네, 눈 언저리가 왼쪽 여기가 눈 언저리 만화골절이나 아니면 이게 광대 함몰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이쪽을 저도 많이 맞아봐서 하는데 여기가 되게 민감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잘 그래도 부어? 잘 붓고요. 근데 이거 잘못 맞으면 딱 맞아. 보면 얘기를 할 때 이게 왼쪽 눈을 약간씩 찌푸려요. 맞아요. 이게 찌푸리는 게 떠는 게 아니고 찌푸린다는 자체는 이게 아프거든. 얘기하는데도 왜냐면 얘기하려면 턱 근육하고 이게 모든 근육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맞은 사람들은 여기가 아파요. 이 턱 근육을 움직이면 이게 당연히 땡기니까 당연히 이게 눈을 떨거나 아니면 찌푸리게 돼요. 이쪽 눈을 이쪽을. 막 떨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을 보니까 많이 이렇게 찌푸리고 있더라고요. 많이 한차 전 보고 또 보고 재생을 해봤어요. 왜냐면 똑같은 내 입장이 돼봐가지고 저도 북송돼가지고 그렇게 맞고 고문당하고 또 앉아서 또 이렇게 뭐 취조받고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입장이 돼서 같이 앉아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 나더라고요. 아, 제가 얼마나 얼마나 무섭습니까. 안타깝다. 우리 막 저도 그런 아마 똑같으실 거예요. 그런 보는 날이나 얘기하는 날은 저녁에 또 우리는 오늘 저녁 아마 그 꿈을 꿀 겁니다. 특히 형하고 저는. 욕하는 사람들은 좀 욕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아니, 근데 어떤 이유든 어쨌든 지금 얼마나 솔직히 말하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전에 없었던 그런 여론머리가 분명 있어요. 네, 이 지금.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다들 좀 같은 이야기인데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요즘 돌아가는 정세가 그렇고 돌아가는 그 소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게 좋지 않아요. 되게 무슨 탈북자들을 집단으로 따로 갈려야 된다는 그런 의견으로 아 진짜 종합되는 것 같은 분위기? 아무튼 그렇진 않겠지만, 예. 근데 자 이제 임지연 씨 얘기 했는데 제가 그 북한에 대해서 감옥도 가보고 법에 대해서도 조금 살자고 하니까 조금 알아보고 제가 볼 때 임지연 씨는 국가보위부에 들어갔어요. 이제 우리가 북송돼서 수많은 탈북자분들이 알 거예요. 북송돼서 보위부 들어가죠. 북한에 가면 보위부에 들어가는데 그런 보위부가 아니라 국가보위부 아니면 보위사령부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맞아요. 확실하단 말이에요. 뭘 보고 알 수 있냐?
머리를 모두 깎아버린 거예요, 여자가. 이거는 국가보위부 규정이란 말이에요. 만약 임지연이가 자진해서 갔다 그러면 머리 안 깎아요. 네. 국가보위부 안 갑니다. 예, 근데 머리를 다 깎아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머리가 어느 날 그 임지연 씨는 염색을 한 머리인데 까만 머리가 돼서 나타났다. 이거는 가발을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자, 근데 그걸 다 떠나서 국가보위부나 보위사령부에 들어간 것은 확실하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보위부, 보위사령부 아유. 어떤 것이 거기 들어가면 살아요, 죽어요. 100% 일단은 죽을 겁니다. 근데 그게 어느 만큼 이제 사용되고 죽을 건지 아니면 일회성으로서 이렇게 한 번만 터뜨린 것도 벌써 한국에서 지금 탈북자들 위치가 다 줄어들고, 예, 뭐 북한 인권 소리 다 들어가 버리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저 친구는 이제 써먹을 걸 다 써먹었지 않았을까. 그 계속 친구가 북한에서 그 인터뷰한 거를 들어보면은요, 모란봉 클럽 출연했는데 7시간에서 8시간을 녹화를 하는데 그 자기가 원하는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들고 얘기해라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봐봐요. 우리가 방송을 다 해봤지만 우리는 다 인터뷰를 하고 질문지를 받잖아요. 지가 우리가. 할 말을 쓰잖아. 지가 할 말을 해야 내가 아는 얘기를 써가지고 이렇게 다 방송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애만 했던 게 한계가 맞는 게 있어요. 작가들이 방송에 나가야 되는 얘기인데 우리가 정신이 몽롱해서 빼먹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 얘기는 해주세요 하고 당연히 그 칠판에 써서 주잖아요. 네, 이렇게. 그거는 맞는데 그렇죠. 얘기했는데 타이밍 네. 지나면 또 못 할 수 있으면 그의 그냥 말은 그것도 괜찮은 자기 그 작가들이 다 써준 거를 자기는 외워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우리 조국을 비방하는 게 싫어가지고 얘기 안 하면 이제 그거 할 때까지 7시간, 8시간 아유.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100% 아니,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지. 언니 그쵸. 거짓말이죠. 아, 한국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봤잖아요. 얘기하는 줄 알아요? 살아야 되니까. 야, 이만간 모란봉 클럽 다 작가들이 써준 거구만. 아니 근데 작가들이 북한에 가 살다 왔어요. 일반적인 그건 사람들도 아니죠. 그렇게 말해.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야, 니네 방송하는 게 다 작가들이 써주니까 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내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진짜 보는 것만 믿는 거야. 아니 근데 그쵸, 언론이 아니 사람을 그게 정말 소경을 언론이 만드는 정말 어찌 보면 그 사회주의 체제 북한 사람들에 비해서 이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한국 사람들이 더 순수해요. 어떨 때는 아니 이 정말 순수한 게 아니라 황당한 걸 믿어.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니요, 그냥 순수한 게 아니라 순수한 게 모르니까 아니에요. 예. 모르니까 아니, 뭐 근데- 순수해요. 아니, 사람이 모르니까 부정적인 그냥. 것에 끌리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봐요. 상식 밖의 일을 가지고 예를 들어 뭐 아니 그 상식적으로 무슨 뭐 대통령이 국민들을 학살했다. 이게 대통령이 국민을 왜 학살합니까? 이게 이유가 있는 거라. 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 내 예를 들은 거야. 그런 것도 맞다 하고 믿어버린단 말이야. 그런 예를 들어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써줬다. 이렇게 하면 또 그것도 믿는단 말이야. 아니 북한이 그러니까 우리 남한 국민들이 보실 때 이제 북한이 그 선전물 그거를 해가지고 미국의 그 대학생 면비 죽였잖아요. 그거 딱 하나로 놓고 봐도 얼마나 그 체제가 얘를 선전용으로 쓰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닌지를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외국인도 네이버 죽이는데. 댓글 내가 네이버 댓글을 보면은 이게 이중 간첩이네 그럴 줄 알았다 반반하게 생겨가지고 야 죽어라 오지 말라 탈북자들 뭐 다 가라, 막 받지 말아라. 근데 그 댓글까지 어떻게 그렇게 다 그렇게 저는 다 읽었어요. 아니, 너무 예전하고 달라져. 예. 달라지고 이 중간에 댓글이 딱 바뀌기도 해요. 요즘 배대시 바뀌고 이상한 그 네이버 자체가 아니 이상해지고 무슨 부대가 있는 것 같아. 예, 아예 댓글 부대가 그렇지 따로 있는 않고는 거예요. 사이버 부대. 예전에 뭐 그다음. 댓글 부대에 있었는데 그때도 이런 건 없었어요. 전 이게 진짜 이 추천 이 비추천 이게 있을 방송하면서 막 뿐이지. 화를 내면서 방송을 안 하고 항상 즐겁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번 오늘은 일은 아주 그냥 아니, 화가 났어. 이번 일은 아니, 진짜 화가 좀 났어. 사람들이 좀 침착 언론이 물론 막 이렇게 하니까 뭐 끌려가기는 하겠지 사람 마음이고 감정이고 다 그렇게 하니까 언론은 그런데 믿어버리지. 그렇게 좀 너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솔직히 얘기해서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북한이나 나쁜 사람 없는 세상이 어딨어요. 다 있죠. 예? 성인 안 하는 사람은 어딨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탈북자가 했으니까 물론 우리는 이방인처럼 하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는 있지만 그거를 가지고 너무 막 나를 좋게 봤던 사람도 유미야 너도 혹시 이런 느낌으로 맞아.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나랑 느껴요. 좋은 관계였던 사람이 유미야 혹시 너도 모르겠다 어느 순간 북한에 나가서 북한 방송 나오는 거 아니야? 내 이름 이런 말 배제해, 들으면 그러면. 기분이 되게 나쁘거든요. 나는 솔직히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자기는 농담으로 얘기를 했겠지. 근데 나는 얘를 보면은 나는 심각하거든요.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 상황을 내가 그러니까 그쵸. 그게 내 이해가 사령부인지 무식인지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 봤지만 나도 잡혀 나가서 보이브 갔잖아요. 거의 사령부. 응. 말이 그러니까 거기를 안단 말이에요. 아니까 얘가 얼마나 고생을 어떤 이유가 있겠지. 분명히 이중 간첩은 아닌데 어떤 이유가 있겠지를 아는데 맞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난 너무 안타깝단 말이야. 아니 나는 유미가 화를 내니까 사실 내가 원래는 내가 벌떡 화를 잘 내잖아. 근데 유미가 화를 내니까 내까지 화낼 필요도 나도 지금 화가 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뭐 같은 편이라고 편들이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편들이가 절대 아니고 그 애가 물론 처음에 나는 내가 쭉 이렇게 연결고리를 내 식으로 풀이해보면 금방 팔려와서 할 수 없이 성인 영화를 찍어서 우리나라에 왔어요.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 애도 꿈이 있어요. 그럼요. 성인 영화를 찍은 사람 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리고 걔가 찍고 싶어서 찍은 게 아니고 팔려갔으니까 너는 여기서 경찰한테 잡히지 말고 이걸 찍으라 하니까 찍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오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그럼. 그래가지고 새 출발을 하려고 네. 뭐 얼굴도 손 좀 댔겠죠. 대한민국은 뭐 손댄 사람 없어요? 그래서 얼굴 손 조금 약간 돼가지고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는 그 과거가 그게 나라를 반영할 만한 그런 죄는 아니잖아요. 아니, 저기- 그러니까 그걸 약간 좀 잊어버리고 그래 내가 이제부터 새 출발을 하자 연예인이 되고 싶다 이래서 서울예술대학인가 거기도 네, 수석으로 연기학과. 입학을 했고 거기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집을 다 임대 아파트 내놓고 강남에 있는 고시텔 왔어요. 가까운 데로. 그리고 그 애는 외제차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아차가 무슨 돼요. 소리예요? 그거 다. 어차피 로카를 하려면 차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할부로 뽑았든 뽑았겠죠. 그리고 고시토리에 있는 사람이 외제차를 타고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애는 여기서 새롭게 출발하려고 했던 애예요. 근데 이제 옛날 과거가 우리 네티즌들이 못 찾아내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가 유명해지니까 그의 얼굴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가 5월 달에 벌써 학교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대요. 그 동영상이 막 학교 게시판에 막 떠돌이고 하니까 얘가 잠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저는 내가 여성인데 내가 10년 전에 내가 살기 위해서 성인 영화를 찍고 새롭게 연예인이 되고 싶어서 내가 다 개가천사를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나의 과거가 들춰놨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대한민국 유명한 연예인들이 왜 자살해요? 사람들이 이 악플로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나 그 심리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근데다가 중국에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의지할 때가 그 남자친구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중국에 가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중국이라는 땅이 보이브 거미줄이잖아요. 그러다 나니까 왔다 갔다 하고 TV에 나오고 얼굴이 나오고 하니까 걔가 요시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걔가 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애도 성인 영화를 찍었다 해도 그 애한테 인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출발하려고 했잖아요. 이제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뭐 TV 광고도 잘 나오고 하는 탕웨이도 맞아요. 누드 영화 찍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뭐 그뿐이 아니고 예능이라든지 연예인들 분들도 다 보면 뭐 이렇게 19금 찍는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어느 채널에서 어떤 데서 찍는가에 따라서 예, 그 기준이 이게 영화나 영화인 달라지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단순 야한 비디오인가 뭐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내가 연예계로 어떻게 하겠다. 내가 내 몸이 자신 있다 하면 노출하잖아요. 노출하는 것은 그것으로서 자기가 뭐 크게 잘못된 아니 거라고는 그런 걸 해서 자기가 예. 한 계단 올라가요. 잘못된 거라고는 보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잠시만 전 딱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이제는 탈북자 관리에 제동이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행불이 돼. 900명을 이게 담당 형사하고 연계가 되지 않은 탈북자가 900명인가 된대요. 900명인가 돼서 900명. 그 사람들한테 지금 발동이 걸렸대요. 그래서 지금 막 알아내고 이런데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딱 봤을 때 와 이게 우리는 완전히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말하는데 형사님 전화 왔어요 갑자기. 나도 지금 오기 전에 전화 왔어요. 예, 자꾸 만나죠. 근데 저는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 다음 주에 이제 시간 될 때 뵙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강요하시진 않아요. 강요했으면 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인데 경찰이 왜 오라 가라 해요 이유 없이? 근데 그냥 좋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네, 제 시간 될 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지금 그의 일로 해가지고 지금 탈북자 없어진 사람 그 사람들이 뭐 없어졌겠어요? 경찰하고 북한 주민들 자체가 경찰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요. 북한 보안원한테 너무 달겨가지고. 그러니까 맞아요. 경찰이 전화하면 뭐 일이 없는데 전화 오는 거 안 받는 거는 그 개인의 인권이잖아요. 근데 이제 탈북자이기 때문에 이번 일이 터졌기 때문에 이제 뭐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야
이 사람들이 또 다 북한 가까 아예 우리는 완전 관리 대상이 된 거예요. 그게 딱 들어. 저 그 기사 보내도 기분 없었어요, 되게. 아, 진짜. 아니 근데 저는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왜냐면 임지연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밀착 경호는 아니더라도 밀착 지금 경호 이게 아니잖아. 바뀌려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정부에서 아마 좀 그 단체들은 많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통일부가 지금 우리를 관리해요. 하나 나오면 그죠? 국정원만 나오면 통일부가 관리하는데 이거 난 좀 관리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통일부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통일부가 우리 관리해요? 행정자치국으로 해서 담당 경찰이 1대1 밀착 관리를 하는 게 난 오히려 더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보호 차원에서 전화나 가끔 해가지고 대한민국 경찰이 몇 명인데 아니 탈북자리 그러니까 물론 다 그러니까 그걸 아니 그 통일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 돈이 직업. 얼마나 들어간지 알아요 거기? 직업. 하나재단 돈이 얼마 직업 들어가요? 만들어야지. 하나재단 돈 직업 많이 아니 누나 해주는 게 없어. 하나재단이 있어서 뭐래? 그 직업 걔네가 월급을 뭐 받으면서 뭘 해줘? 우리 때문에 생존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우리한테는 거기에 뒷골도 도움이 들어가는 안 돼. 것보다는 1대1 이렇게 뭐 밀착 아, 이런 게 도우미처럼 경찰. 형식으로 예 경찰은 꼭 경찰이 아니고 경찰은 안 돼. 예. 공무원이기 아니, 그러니까,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행정자치부 산하로 이렇게 뭔가 바뀌면 경찰이 보호 겸 생활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오히려 더 일자리 3만 그 개 일자리- 근데 이거는 얘 생각이야. 그런가? 아, 생각해보세요. 저 지금 5년 차거든요. 이거 보세요. 우리가 무슨 뭐 저런게 새예요. 우리가 자주성이 없어. 아니 그러니까 인식이 가두겠다는 게 없어요. 아니고 자,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 관리라는 이제 것 봐요.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제가 아니 제 경험으로 사람마다 말하면 뭐 제가 정리하는 건 아니지만 담당 보안원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경찰. 나는 담당 보안원 담당 경찰. 근데 형사님 담당 형사님. 근데 저하고는 되게 친구 같은 사람이에요. 저도 그래서 자동차 살 때도 물어보고 진짜 뭐가 저 남자끼리니까 또 차 이야기 하면 또 그래, 한 30분 남자끼리니까 얘기. 그러지. 전화로 진짜 뭐가 자꾸 뭐가 놓고 1번 차가 굴바인 이게 낫다 저게 낫다 나는 이런 차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한국 사회에서 친구 삼아 그리고 조언을 구하고 그리고 내가 언젠가 출판 기념 사인회를 했는데 사복을 입고 와서 경호를 해주더라고. 아 그거랑 맞아요, 보면 그때 있었어요. 저는 남자끼리는 괜찮아. 저는 좋아요. 근데 남자끼리는 괜찮은데 저는 우리 좀 여자들은 경찰이 전화하기가 좀 남자여가지고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 아, 여자, 오면은 네 잘 지냅니다라고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이러는데 그리고- 오빠 미쳤어? 죄송합니다. 네 뭐 형사님 같이 네 그다음- 여자. 밥 같이 먹자. 아니, 밥 먹다가도 그게 그렇게 안 돼. 부담스러워 남자 돼서. 우리는 밥- 밥 먹자는 소리 안 하던데. 밥 먹자 하자. 아니 친하면 먹자가지. 안 하니까 밥 먹다가도 밥이 되게 그 맛있는 거 사주느라고 뷔페에서 나도 그래. 엄청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내가 결제하고 싶은데 김영란법 때문에 말 끝나기도 전에 괜찮아요 결제하세요 괜찮아요 이러면 농담 삼아 아, 남자들은 친구처럼 지내는 게 이런 좋은 것 얘기도 하고 나는 형사는 좋아요. 뭐 그런 거 모르겠어. 그 이번에 결국 그 남양주 담당 경찰이 어차피 이제 처벌 받을 거 아닙니까? 그 친구가 남양주시 처벌 받았기 때문에 받아요? 아, 처벌 처벌 받아야죠. 받죠. 경찰이 뭐 심할서 쓰든지 그러니까 뭐 그 하겠죠. 남양주 징계를 경찰 먹겠어. 지금 뭐 진짜 너무하네. 예, 뭐 이미 터졌다 자기- 그러더라고. 그리고 강남 쪽도 이미 그러니까 왜냐면 얘가 이렇게 붕뚱으로 해서 강남하고 남양주 누구도 책임을 질 수가 없는 상황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크를 못한 경찰들도 책임이 져요. 그러니까 만약 누나는 안 그러겠지만 호겸 누나도 중국가서 납치됐어. 이 사람도 잘못이야. 자 왜 이제 갈 때 미리 보호를 못했는지. 이제 마지막 마지막. 주제. 그래서 아, 끝날 때 됐네. 아, 아니 마지막 주제가 아니라 그로해서 자 이제 임지연 씨가 하는 말 비슷한 말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 어떤 분이 저에 대해서 막 그 안 좋은 얘기를 한국 사회 너무 모른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돈 때문에 그런 거라면 이제라도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그 방송을 이런 방송을 그만둬라. 아 그러니까 이런 방송을 이런 식으로 방송하지 말라. 자 돈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는 말을 했다. 누군가가 시키는 말을 했다. 일단 머리가 굉장히 비상합니다. 뭔가 한거 그 암송에서 다 해버리는 거예요. 자, 돈 때문에 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임지연이가요? 아니 내가요? 우리가 다. 그건 아니죠. 무슨 천만금 주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돈 때문에 하는 거는 아니지. 예, 돈 때문에 그런 인식이 있는데 이거는 그건 많죠 그런 인식이. 근데 이건 뭐 내가 말했는데 얘기들이 없어. 아니. 그냥 갑자기 한마디로 요즘 끝날 시간이니까 길게 설명을 그러니까. 못 하겠는데 그래서 지금 약간 그러는 건데 아니 우리가 여기 진짜 유미 씨만 우리 억만금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댓글에 그러잖아요.
그냥 돈 벌려고 매스컴에 얼굴 제일 많이 내보내고 물어보. 제일 많이. 탈북자 출연이 얼마인지 아세요? 됐어. 예, 그랬어. 아니 제가 말을 할지 화가 저희는 났어. 돈 보고 너 나오는 게 화가 아니에요. 아니 내가 댓글 봤어.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보고 공부를 좀 하고 나오래요. 이거 보세요. 저희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에요. 아니, 공부를 하고 나오라는 거는 말이 안 돼. 네. 왜냐면 우리는 북한 실상을 얘기하지. 예, 그치. 여기 공부를 하고 나올 사람은 여기 전문가로 쓰면 돼요. 예, 그냥. 그쵸. 우리를 쓰지 말고 그냥 전문가 아니, 얘기를 근데 들으면 오늘 너무 돼. 화났어. 아니 오늘 너무 진짜 나 화났어. 너무 화났어요. 그러니까 탈북자로서 전문가를 책을 맞아. 앉아서 책으로 북한 공산주의 북한 사회주의를 대학원 교수. 그렇죠. 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배우는 책으로 보는 교수를 나와 그냥 쓰면 되는 거고 네, 그쵸. 그 사람이 교과서를 그거가 안 읽으면 돼요. 돼요. 응. 맞아요.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다운 사람, 우린 다 평범한 탈북자이고 탈북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가 모르는 걸 시청자들하고 소통하는 방송도 되잖아요. 우리 생각엔 이래요. 그러면 우리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왜 우리가 다 알면 우리가 왜 여기 나오겠어요? 그리고 그럼요. 우리는 지금 배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견해를 무서워서 말을 못하면 이 토크가 안 되잖아요. 이게 토크라는 게 그렇잖아요. 정의로운 것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의문되는 거, 우리가 잘 모르는 거, 우리 딴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는 그럼요. 거잖아요. 그렇게 넓게 이해하시고 봐주셔야지. 당신의 개뿔도 모르는 게 좀 배워갖고 나오라. 그럼 당신이 나와 여기 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예, 할 말은 해야죠. 어차피 그런 분들은 북한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우리보다. 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한경부터 청진시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하면 모를 거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 개뿔도 그 김일성 도록 1판부터 36판까지 해보세요. 네, 못하는 모르죠.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거기서 배웠고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서 배웠고. 네.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건 그 임지연 씨. 네, 뭐 여기서 잘했든 잘못했든을 떠나서 일단은 북한에 갔다는 거. 납치된 납치, 거예요. 납치예요. 납치됐어. 무조건.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미 그 같이 납치된 분하고 있어봤기 때문에 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다 깨나 술 먹고 자고 깨나 보니까 마대 안에 있더라. 네, 팬티 그러니까 속옷바람에 마대 안에서 총구 딱 내밀 두만강에서 경비대가 총구 내밀고 그 온성군 보이고 수사과장 차로 실어 갔다. 그 얼마나 그 사람 같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했어요. 형님 남조선 어떻습니까? 하니까 저도 가다가 잡혔으니까 남조선 어떻습니까? 하니까 어차피 CCTV 안 보이는 구석이니까 손 딱 들어 엄지를 이러더라고요. 그거 보는 게 와 얼마나 무서울까 지금. 나도 물론 지연이가 무섭지만. 무섭죠. 그러니까 그 사람 무서운 거 생각을 했다. 결국은 총살됐지만 막 부르면 씩씩 살아보겠다고 이래요. 야 번호가 1000번이었어요. 천하길인데 지금 네이버 검색하면 나와요. 1000번 하면 씩씩하게 예 1000번 탁 대답하면 얼마나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고 발악을 싶은 할까 거죠. 하는 싶은데 결국은 총살됐잖아요. 그러면 임지연 씨도 곧 총살될 거니까 진짜 그걸 너무, 생각을 진짜 하면 너무 안타까워. 진짜 그 사람 그 친구에 대해서 예. 불쌍하게 생각을 하고 갑자기.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너무 안타까워 걔가. 맞아요. 그지. 아니 근데 우리 한순간에. 같은 여자잖아. 여자니까 그 얘가 그 애는 잡혀갔어요. 분명 걔는 잡혀갔어요? 자발적으로 간 거. 아.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자체도 그 애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누구나 실수를 해요. 사람이 기계도 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북한에서 태어난 것 자체가 실수였어요. 실수의 시작이에요. 진짜 그래서 안타까워. 그 애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다가 어떻게 일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돼서 됐는데 그거 갖고 진짜 전체 탈북자를 진짜 부정적으로 뭐 그에 대해서 간첩이냐 뭐냐. 근데 저는 그 애 얼굴 딱 보는데 너무 불쌍했어요. 야, 얼마나 저 25살짜리 애가 안타까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우리는 그걸 아니까.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판결하기 전에 이 애가 얼마나 무서울까. 어떻게 됐으면 그렇게 이걸 먼저 이해하시고 욕을 이해하시든 하셨으면 언론도 좋겠어요. 문제, 언론도. 언론이 문제예요. 언론이- 만들어가지고. 언론이 국민들이 알지도 보도하고. 못하면서 뭘 그렇게 편때나 지고 앉아서 말하면서 뭘 그렇게 안다고. 그게 이제 탈북자 인터뷰도 없이 나 진짜 오늘 화를 너무 많이 직접 해가지고. 나서 탈북자 출연도 없이 딱 있다면 이상한 나이 드신 탈북자 한 명이 나와서 그냥 얘기한 것 뿐이고. 보이부 출신 탈북자인지 뭔지 아는 사람이 간첩이라고 했더라고요. 그 사람이 간첩이에요. 중국에 정보망이 있다면 그 사람 자체가 간첩인 거지. 그래서- 북한 정보망 가지고 있잖아. 자 이제 뭐 그렇네요. 진짜네. 네. 됐습니다. 뭐 시간도 우리, 거의 우리 이러려고 이런 거 아닌데. 시간도 거의 다 되고 자 그리고 많은 생각 해봤습니다. 임지연 씨가 살까 죽을까. 예. 근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북한에서 공개할 때 그 조선 해놓고 주체탑 그 봉화 그려놓고 동그란 마크가 화면 끝에 왼쪽에 상단에 있으면 살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거는 북한 주민한테 비공개용 방송으로
우리 민족끼리에서 대외용으로 그냥 방송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아, 살아날 가능성은 극히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진짜 디테일하시네요. 이 분야를 우리 민족끼리. 계속 지금도 일하고 있고 그래서 엄청 그냥 살았으면 하는 생각뿐이고 지금도 뭐 엄청 지금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고 있을 그 임지연 씨가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어였는데 영어 발음 안 좋아서 더 쓰리 아이디가 뭐였던가 새 아들을 두신 재미교법은 제가 북한 분들 구출한다는 거 아시고 거액의 액수를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거액의 그 돈을 저에게 후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7명을 뺐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문자 내용도 바로 그런 비슷한 건데 이럴 때는 박수 쳐야 근데 감사합니다. 갑자기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근데 그 갑자기 그 중국에서 5인 가족도 자살했지.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또 뽑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잡힌 사람들도 또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갑자기 한 손으로 뽑지 않고 여러 손으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상황이 돼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된 건지 저는 좀 살아나길 제발 바라고 있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그리고 일단 북한 쪽에서 양강도, 해산, 해령 이쪽으로는 탈북 루트가 많아요. 근데 내륙 쪽으로 황해도, 평안도 이쪽으로는 제가 볼 때 제 라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속상하신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페북에서 메시지라도 주세요. 토론해서 어떻게 한번 해봅시다. 한 명 한 명 오다 보면 뭐 통일되겠죠. 우리 그리고 황진이 마지막으로 다음에 지금 스튜디오 문제 때문에 네. 스튜디오를 준비하고 있고요. 다음번에 황진이 뭐 2 그때 가서 어떤 제목이 될지 모르겠지만 머지않아 다시 방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당분간 이렇게 뵙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뭐요? 시청자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말씀하세요. 있어서.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도 오랫동안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네. 이 방송을 하면서 솔직히 이게 시청자분들한테 북한을 좀 많이 알리고 그런 일을 많이 해가지고 되게 뿌듯했어요. 근데 네. 이게 여러 가지 조건이 스튜디오라 이런 조건 해가지고 우리가 잠시 시즌 1을 지금 중단하고 시즌 2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앞으로도 저희는 하고 싶어요. 솔직히 저희가 돈을 벌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진실을 알려주려면 여러분들의 도움도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 이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한테 북한을 더 잘 알릴 수 있도록 그 환경과 밑거름을 만들어 주시는 게 시청자 여러분들의 도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큰 도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좀 마음으로나마 이렇게 많이 도움을 주시면 우리가 하루빨리 또 시즌 2를 전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소박한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그냥 많이 봐주시면 많이 봐주시고 우리를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근데 이런 방송이 즐거운 것만은 사실이고 그리고 저희가 또 북한 속에 많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탈북하면 잘 사는구나, 남조선은 북한 주민 시각으로 잘 사는구나, 뭐 그렇죠. 시너지가 생각보다 큰 것 같아서 저희도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를 북한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황당한 진짜 북한 이야기 황진이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봬요.